예, 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예, 오늘은 고전산문 8번째 시간이고요. 숙향전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숙향. 그러니까 숙향이가 이제 주인공이 되겠고요. 이 숙향의 일대기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숙향이를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숙향이는 주인공이고, 과연 이 주인공과 얽혀져 있는 이런 인물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출발하겠습니다. 하루는 이선이라는 인물이 나왔죠. 이 새로운 인물, 이선이라는 사람이 나왔네요. 스스로 깨달아 생각하기를 나는 꿈에 요지를 다녀왔다. 요지라는 건 이제 신선들이 사는 그런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단어는 이제 주석에도 나왔겠지만 이원론적 구조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 술을 놓은 사람은 술을 놓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술을 놓은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인간 세상 나왔네요. 그렇죠? 인간 세상. 인간 세상. 천상의 일을 천상 있죠. 그러니까 지상 세계와 천상 세계로 이제 구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또렷이 그렸는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꿈에서 술 놓은 사람이 봤던 이 사람이 뭐냐면 인간인데 인간 세상에 사는 사람인데 천상 세계의 일을 그려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인간 세상과 천상의 세계가 서로 연결된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죠? 범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죠. 난 누굽니까? 이선이죠. 여기 나온 이선. 그렇죠? 내 기어이 그 사람을 찾아보리라. 이렇게 어떠한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사를 통해서 조장이 이 그림을 조장은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인물이고요. 이 사람입니다. 이 그림을 낙양 동촌 이화정에 장소가 나왔습니다. 여기 낙양에 있는 동촌 이화정에 술 파는 할미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마고 할미입니다. 마고 할미. 할미는요. 우선 거기 가서 물어보리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주장이 산 곳이 여기니까 이선이 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즉시 이화정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걸로 볼 때 이러한 행동을 볼 때 이 즉시 그렇죠? 이러한 단어로 볼 때 우리 이선의 성격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우리 뭐라고 했어요? 인물의 성격을 알 수가 있다 그랬죠. 심리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을 간접제시라고 했죠. 간접제시. 우리 간접제시, 장면제시, 극적제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굉장히 어떻습니까? 단정적이죠. 단정적이고 굉장히 어떻습니까? 적극적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실천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숙향은 이화정 누각의 그러니까 여기서 술 오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 그 제목에 나온 주인공 숙향이네요. 그러니까 이선과 숙향의 관계를 주목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이화정 누각위에서 술 놓고 있었다. 근데 파랑새 한 마리가 파랑새 심상치 않죠? 파랑새 한 마리가 석류꽃을 입에 물고 숙향이 앞에 앉았다가 북쪽으로 날아간다. 그러니까 숙향이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새가 날아가는 쪽을 보려고 북쪽 주름을 들고 얼핏 바라보니 푸른 비단 적삼을 입고 머리에 두건을 쓴 한 소년. 이게 누굽니까? 바로 이선이죠. 이선. 그렇죠? 이선이 나오는 거죠. 흰 노새를 타고 이화정을 향해 오고 있는지라 이렇게 하면서 그 이선이 오는 그 모습을 묘사를 한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외양 묘사라고 하죠. 외양 묘사. 그렇죠? 묘사의 수법으로 그려 나가고 있네요. 숙향이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 요지에서 반도를 받던, 반도라는 건 이제 복숭아거든요. 그러니까 요지에서 반도를 받던 선관. 선관인 거 보니까 이제 초월적 세계, 즉 지상 세계가 아니라 천상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두 사람이. 그러니까 흡사하다. 이건 뭐냐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선을 얘기하는 거죠. 이선. 아셨죠? 비슷하거늘 반갑다. 그죠? 심리가 나왔죠. 그 숙향이의 심정은 뭡니까? 반갑다. 또 하나 뭡니까? 놀랍다. 그렇죠. 굉장히 반갑고 놀라웠다. 근데 주름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취했어요?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숙향이의 성격은 소극적이다. 소극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선희의 성격은 적극적이고 숙향이의 성격은 지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 반갑고 놀라울 정도로 반가운데
행동은 그렇게 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숙향의 성격이 나온 거고요. 이 당시에 어떤 그 가치관도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일단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는 숙향이가 소극적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거는 확실히 정리할 수가 있죠. 이윽고 이제 시간이 갔어요. 그 소년이 이선이죠, 이선. 이화정 문 밖에서 이제 묻겠죠. 주인 계시오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이 할미가 나갑니다. 이 할미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봤더니 북촌에 사는 이상서댁 아들이라. 이 북촌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양반 동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양 땅 이 북촌에서 이상서댁 아들이다. 이상서는 이제 벼슬 이름이고요. 그 본명은 이정입니다. 이정. 이정. 자, 이거의 아들이 누구다? 바로 이선이다 이거죠. 이선. 그러니까 이정의 아들 이선이 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이죠. 아셨죠? 할미가 반겼다. 그리고 이선을 사랑방으로 모신 뒤에 누추한 데 오시니 매우 감사하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이생이 말하기를 마침 지나다가 술이 매우 좋다고 여겼기에 내가 이제 술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기 말하는 방식이 반말조죠. 명령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가 많은 할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예, 신분의 차인 거죠. 그죠? 신분의 차이. 이 당시에 관습인 거죠. 관습. 그죠? 예. 거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신분의 차이에 의해서 말하는 말하기입니다, 여러분. 하니 할미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저의 그 집 술이 바야흐로 이제 막 잘 익었으되 늙은이가 친구가 없어 혼자 마시지 못하였더니 오늘 천만다행으로 난공께서 오셨으니 이선이 오셨으니 종일토록 드십시다 뭐 이런 얘기죠. 예. 하고 안으로 들어가더라. 잠시 후 할미가 자개 소반에 오색 그릇을 얹어놓고 인간 세상에는 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걸로 볼 때도 우리 뭐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그 인간 세상에 볼 수 없다는 거는 지금 지상 세계지만 천상의 세계, 즉 천상의 세계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뭔가 신비롭고 환상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생은 누굽니까? 이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다양하게 나오죠. 관직명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선비, 이선비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뭐 공자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선관이라고 여기 나왔죠. 선관, 그렇죠? 이렇게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등장해서 이제 혼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보면은 두 사람밖에 지금 안 나왔잖아요. 지금 숙향이는 지금 현재 가만히 있는 상태고 할미와 이선이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거니까 두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요. 이 그릇과 음식이 모두 기이하기에 굉장히 그 신비하기에 할미가 술 취하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제 이생이. 그리고 이윽고 할머니가 취했죠. 그리고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기다렸잖아요. 이생에게 말하기를 할미가 이제 말한 거네. 할미가 웃으면서 이생에게 말하기를 낭구는 이생은이죠. 이생은 이상서댁의 귀공자라 귀하신 아들이다 이 말이죠. 고량진미 아주 그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파묻혀 계신 탓에 이런 이 촌스러운 집에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을 것이오니 거친 음식이지만 맛이라도 보소서 하면서 어떤 그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겸양의 표현, 겸손의 표현인 거죠. 예, 우리 그 할미가. 자, 고량진미는 이제 진기하고 맛있는 음식이지만 이 거친 음식은 소박하고 투박하잖아요. 그래서 대조가 되는 거예요. 대조. 그렇죠? 예. 이생이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서 보지 못하던 이 음식을 먹기가 미안하니 어떤 음식인지 알거나 먹세라고 하면서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중략으로 갑니다. 중략을 띄워놓고 할미가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제가 비록 나이가 많아 기력은 없사오나 사해 팔방, 사해 온 나라를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볼 때 어때요? 할머니가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보통 우리 인간 세상에서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볼 수 없는 온갖 음식도 있고 이러한 것들 근거로 볼 때 이 할미는 어떤 인물이다? 평범하지 않은 그 비범한 인물임이 틀림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평범한 인물은 아니네요. 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어찌 난군처럼 남의 인도를 남의 그 어떤 길 안내를 받고 다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내게는 천리를
가는 노새가 있다. 그리고 가고자 하는 곳을 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고 남의 도움 없이도 잘 다닌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자, 두 번째 장 보실까요? 네. 난공께서는 그런 노새를 두고도 묘지에 가실 때에는 어찌하여 대성사 부처를 따라가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따라간 거죠. 지금 왜 따라갔냐 이거죠. 노새를 두고 노새를 타고 가지 왜 그렇게 했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 생이 그제야 비로소 할미가 보통 사람이 아닌 줄 알았다. 어떻게 왜 보통 사람이 아니냐면요. 지금 꿈 내용도 이 할미가 다 알아버렸고요. 이미 경험하지 않았던 일들을 할미가 속속들이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로 볼 때 비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 공자가. 즉 이선이요. 그래서 즉시 자리에 일어나서 어때요? 공손이 자, 공손히 태도를 바꿨죠. 아까는 지금 어땠습니까? 반말로 명령조로 지금 술을 내와라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태도가 급변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존댓말로 바뀌었잖아요. 존댓말, 반말에서요. 예,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지극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꿈에서 요지에 간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거 보세요. 꿈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을 상대방이 알고 있다. 그러면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범한 인물은 아닐 것이다라는 걸 깨닫고 태도를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공손하고 말투도 확 바뀌었다는 거죠. 높임법으로. 할미가 웃으면서 이제 말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 옥황상제께서 주신 반도와 개수나무 꽃은 어찌했으며 월공소화. 이제 월공소화는 달나라 궁전에 있는 그 여신입니다. 여신. 즉 다시 말하면 누구냐면 여기 등장인물 중에 숙향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숙향이요. 알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어떤 겁니다. 천상의 세계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네요. 이 할미가. 그렇죠? 예. 숙향이 만나 봤냐 그랬더니 꿈은 허황되다. 꿈은 허무맹랑한 것인지라 아무것도 모르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선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그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그때 일을 허황되다고 하시니 그렇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조장에게 사신 수놓은 비단, 자 이게 바로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냐면 바로 믿음이 가는 그 소도구죠. 그러니까 지금 의심하고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근거가 있잖아요. 증거물. 즉 소재가 확실한 게 있죠. 바로 요 기능이 중요한 겁니다. 수놓은 비단이 바로 어떤 그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재라는 거 이선희가요. 그러면서 이생이 더욱 놀라 두 번 전하죠. 이제 두 번 전하죠. 이제 처음에는 공손하다가 이제 두 번 전하고 공손하죠. 극도로 존칭을 씁니다. 이제 그렇죠? 인간 세상에 불미한 사람이 존귀한 분을 몰라 뵙고 여러 번 잘못을 범했사오니 진심으로 사죄드리옵나이다 하면서 아주 그 극도로 존귀하게 이제 존대를 하네요. 소화가 이 소화는 월공소화죠. 월공소화 숙향이에요.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고 하여 소화를 찾고 여기까지 왔으니 자 할머니께서 저를 속이지 마시고 소화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게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는 지금 소화를 찾으러 여기까지 온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그 이선이 이곳을 방문하게 된 뭐가 나온 겁니까? 목적이 나온 거죠. 이유, 방문 목적, 그렇죠? 예. 이 할미가 이 말을 찡그리며 말하기를 소화가 있는 곳은 알고 있다. 하지만 소화를 왜 찾냐 하고 이제 반문하고 있죠. 그랬더니 소화는 하늘이 정해주신 배필이다. 이제 천생연분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부디 만나게 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난국께서 뭐라고 합니까? 소화를 배필로 삼으시려거든 아예 찾지 마세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제 둘 사이를 지금 가로막는 그런 인물은 아니고요. 여기서 나오는 할미의 역할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 찾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 할미의 역할. 예. 소아에게 무슨 허물이 있나이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자 난군은 이상서댁 귀공자다. 이 귀공자는 귀하신 아드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문과 부귀가 천하의 으뜸이다. 그러니까 신분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부마가 안 되시면 부마라는 건 임금의 사위거든요.
굉장히 높은 그런 그 직위죠. 반드시 공후의 아름다운 사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그런 관리나 또 임금의 사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직위에 있다라는 얘기죠. 어찌 소와 같은 천한 것을 배필로 삼으려 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아와 이 낭군, 즉 이선과 숙향이의 신분적인 차이를 근거로 어떡합니까? 만류라는 거죠. 설득을 해서 안 된다라고 할미가 지금 이선한테 설득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생이 더욱 궁금하죠. 이제 그럼 소아에게 무슨 허물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죠. 그때 할미가 웃으면서 소아가 천상에서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인간상에 내려왔다. 이걸만 봐도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이 천상의 세계와 인간의 지상의 세계가 서로 이원화돼 있죠. 그죠? 예, 서로 연결돼 있네요. 상민의 지식이 돼요. 상민. 그러니까 이선의 직위와 상민의 지위는 언제 대비가 되겠죠. 대비. 그죠? 예, 대비가 되면서 차이를 느끼면서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5살 때 난리 중에 부모를 잃었다. 고아가 됐다. 그리고 거지가 돼서 유랑했다. 정처 없이. 그러다가 도적의 칼을 맞아 한 팔을 잃고 또 포진물에 빠졌다가 길간의 행인에게 구제되었지만 청맹관이가 됐다. 그러니까 두 눈이 멀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또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나 불에 대해 한 다리를 절게 됐다. 그러니까 쭉 뭐란 겁니까? 열거를 했죠. 열거 지금. 그러니까 숙향이의 과거의 어떤 그 몸이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을 지금 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왜 열거라는 거죠? 지금 이선과 어떻습니까? 숙향이가 서로 연결되지, 그러니까 연결, 즉 이제 둘 사이를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좀 방해처럼 느끼지만 이 할미의 역할은요, 이런 것을 왜 이렇게 하냐면 진정한 사랑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 할미의 의도는. 그래서 4번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요 하나. 이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어떤 겁니까? 지금 온몸이 지금 만신창이가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온몸, 제 몸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열거하면서, 나열하면서 지금 설득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또 그 뒤에 후토 부인이 덧내어서 두기마저 먹었다. 설상가상이네. 그렇죠? 설상가상. 난궁께서 어찌 구태여 그런 병자를 배필로 삼으려 하십니까? 제게는 난군의 말씀이 진실로 헛되게 들리나이다. 자, 이렇게 할미는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계속. 아셨죠? 그러니까 진정한 진심 어린 어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이생이 묻기를 소아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렇습니까? 하니 할미가 뭐래요? 소아는 전생에 그러니까 현생이 아니라 전생이네요. 월궁 선녀로서 옥황상제를 가까이 모셨는데 태을선군. 자, 그래서 태을선군은 바로 누구냐면 이선입니다. 이선이 그 지상 세계는 이선이지만 천상의 세계의 이름은 태을선군입니다, 여러분. 금단 2개. 자, 이 불로 장생할 수 있는 그런 영약이라고 합니다. 이 2개를 훔쳐다가 준 죄로 인간 세상에 귀양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생이 할미의 말을 듣고 길게 탄식하며 말하기를, 그렇죠. 인연이 정해졌으면 어찌 빈부를 가리며 설사 병자가 되었던데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굉장히 그 멋진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선은 바로 여기서 어떤 캐릭터냐면 하늘이 정한 운명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는 어떤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일편단심이라고 그러죠. 절대 어떠한 주변의 여건에 변함없는 자기의 어떤 일심, 하나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셨죠? 예, 천생연분에 대한 자기의 어떤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난국께서 비록 지성으로 찾으신다고 해도 아버지께서, 이상석께서 절대로 그런 병자를 며느리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수고롭게 찾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할미가 사실 뭡니까?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할머니가 세 번째로 이제 확인을 받고 싶은 거죠. 왜? 예측을 한 거죠. 나중에 이제 신분 차이에 의해서 또는 그 병자라고 해서 아버님이 반대할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런 것을 예상하면서 우리 그 이선을 설득하는 장면이거든요. 사실 설득하는 것도 전부 뭡니까? 두 사람의 사이를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고 두 사람을 이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에 이생이 하늘을 우러러 맹세하죠.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비록 부마를 삼으려고 하실지라도 저는 결코 숙향이 아니면 장가가지 않을 것이다. 아, 이 장면에서는 어떠한 걸 알 수 있나요? 우리 바로 이 장면에서는 이 주제의식이 도출됐죠. 주제의식. 그렇죠? 운명적인 사랑, 시련을 극복하고 운명적인 사랑을 성취하거든요. 바로 요것이 이 대사에 그냥 나왔기 때문에 주제와 근접한 대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코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절대적 사랑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운명적 사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이생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진취적이죠. 진취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렇죠? 주체적이죠. 그리고 의지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시대에, 봉건 시대에 바로 이러한 근대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이선이라는 캐릭터는 바로 이런 데서 이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셨죠? 자, 할머니께서는 하해 같은 은혜를 베푸시어 소화가 있는 것만 가르쳐 주세요. 그럼 죽어서도 은혜를 갚겠다. 자, 우리 자동으로 연결되는 한자 있죠? 예, 어떤 겁니까? 결초 보온하겠다. 이 소설의 전체적인 그 성향도요, 이 보온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자성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숙향전의 그 서사 구조에 이 보온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소아와 이별한 지 오래됐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니 먼저 남양 땅 김전의 집에 가서 보고 그것이 없으면 남군 땅 장승상댁을 찾아가 보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간 세상에서 소아의 이름은 숙향이오니 아무튼 정성껏 찾아보세요. 이것도 이제 사실 거짓말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할미가 이선한테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숙향이니까 한번 거짓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할미가 이선의 진정한 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하기라는 거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공부했는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 절대적인 사랑과 그 운명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가는지 이선의 그 대화와 할미의 그 서로 주고받는 말 속에서 찾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